죽을 쓰고 있을 때 당신들도 죽 쓰고 있냐 인생이. 죽을 쓴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지금 재정비를 하고 지금 제자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죽는 힘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넘버 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Yeah. Come on. Shake part. Cha cha. Hey you women nearly. Come on. 자, 오늘 주제. 자, 지방 투자 굉장히 제가 추천 많이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 살고 있는데 지방 투자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이 지방 투자 쉽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 수익률, 그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렸죠.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 대출이 없다고 하면 얼마 정도 형성되나요? 거의 5% 이하죠. 3% 가까이 될 거예요. 대출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그 월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이제 지방 투자를 해야지 이 수익률적인 부분,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익률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방 투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있겠지만 막상 지방에 일단 한번 가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지방 한번 내려간다면 하루 다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지방에 대한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구독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고민 상담 주셨어요. 자, 이 고민 상담 한번 봐보면서 조언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터 구독자입니다. 전에 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전 현재 쿠웨이트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30대 공대생 출신 직장인입니다. 투자캐스터님께서 그동안 경험하신 많은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으신 것 같죠? 많이란 단어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투자캐스터님 말씀처럼 길목 투자하러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즉 갭이 작은 소형 아파트들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소형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지방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하거나 세입자의 CS를 위해서, 자, CS라는 것은 품질 관련 용어죠. 자,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사후 관리라는 측면도 될 수가 있고요. 이 품질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슬쩍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CS를 위해서 매입한 곳에 몇 번 방문을 해야 할 텐데 직장인으로서 먼 곳에 지방을 왕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러 지난 몇 년간의 시세를 알아보면 상승률이 거의 미비하여 투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좀 많이 올라갔다, 좀 괜찮은 수익률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1억대가 일단 넘어줘야 돼요. 자, 1억 정도가 올라간다면 괜찮게 올랐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금에 대한 생각보다도 투자 이익,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를 하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만약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투자했다 라면 100% 수익률이에요. 사실 이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 낮죠. 그게 낮다 보니까 투자 수익금 역시도 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투자금이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투자처다. 그러면 200%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투자를 한다면 2억을 벌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양도차익 같은 경우도 크면 클수록 양도세가 세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0만 원 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거의 적용 안 되겠죠.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양도세가 덜
이제 퍼센테이지, 세율을 작은 퍼센테이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금에 해당되는 투자 퍼센테이지,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 투자를 하실 때 경우 이런 고민이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지방 투자 지역을 선정하실 때 혹시 고려하시는 우선 사항 같은 건 없으신지요?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질문 드리오니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매우 즐겁게 보고 있으며 그럼 2019년 새해에도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민 상담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방에 대한 이 접근성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투자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 이 고민 상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단 품질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라는 측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지방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를 오픈해 드리겠다.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8채를 보유하고 있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채는 그냥 일단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금매 나오는 대로 이제 바로바로 자, 올 상반기부터 후반기 한 4월부터 이제는 슬슬 이제 발동 걸 것 같은데, 자, 이런 측면에서 30채는 더 넘어가겠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 근무, 자, 6년 차에 있습니다. 6년 차에 있어요. 6년 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어려움 없이 문제없이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를 하고 있고, 더 늘릴 거를 생각을 하지, 줄일 거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해외에 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도 쿠웨이트라고 하기엔 더 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8,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이 해외 주재원 근무 중에 있죠. 자, 한국이 아니에요, 저희.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데 일단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나라에서 이런 붐이 불었을 때가 있었죠. 자, 그때 같은 경우 만약 제가 갔다라면 투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카톡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카톡. 굉장히 연락할 수가 있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화까지 됩니다. 카톡. 전화 가능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한번 연락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이런 자신이 생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그 편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편지가 도착할 때까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소통 그 교류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실시간으로 됩니다. 핸드폰 있고 카톡이 있기 때문이죠. 카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늘렸을 것 같아요.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진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 전달할 수가 있고 전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카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화를 바로 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도 전화를 해서 의사소통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똑같아요. 한국이든 해외든 일단 마인드 변화. 해외라고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러면 한국 더 쉽겠죠. 일단 두 번째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 자, 앞서 CS라는 용어를 쓸 만큼 품질 쪽에 근무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품질 쪽에 있다 보니 굉장히 품질 관련된 이 퀄리티적인 측면, 이 부분 굉장히 이제는 마인드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같은 공대 입장으로 아무리 품질 높인다고 하더라도 문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제는 발생을 해요. 자, 이를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죠. 두 번째는 일단 세입자의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느끼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를 하죠. 살다 보니까 자 혹시 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수도꼭지가 파손이 돼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자 이를 직접 가서도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세입자들이 그 문제들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알려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사후적인 처리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전 이 문제들은 일일이 다 체킹을 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건 바이 건으로 다 봐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줄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적인 문제 관리 능력에 집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더 많이 편리하실 겁니다. 자 28채인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를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 어느 정도 이 빈도적인 측면들은 있죠.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발생 빈도수는 이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알지만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까지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 이 사후 관리를 처리하는 경험적인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늘어나냐?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노하우, 경험은 뭐와 바로 직결되느냐? 비용과 직결돼요. 사실 돈 안 쓰면, 사실 돈 쓰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돈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저렴하게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도 얼마만큼 저렴하게 가격을 줄일 수 있는가? 가 핵심이죠. 자, 이 가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은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자, 이는 경험이 쌓이고 어떤 방법, 더 저렴한 방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휴가를 가 있었을 때 자, 광고를 하나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세자를 월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핫합니다. 틈만 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방 없냐고 연락이 올 정도로 굉장히 유입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던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변환을 해도 되겠다. 바로 찾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바로 나갔어요. 3일 만에 바로 나갔다. 세입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단 나갔어요. 근데 그 세입자가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만큼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 딱 계산이 되죠. 일단 도배장판 해야겠다. 그리고 잘 못하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페인트까지 해야 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변경하려고 하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현금 흐름 만들려고 하게 되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비용까지 전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 등들이 다 이제는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몇 개가 살아있질 않더라고요. 자, 이런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LED 등이 요즘 추세다 보니 그렇게 바로 다 교체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근데 비용을 견적을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설치까지 35만 원 든다고 합니다. LED 등 4개를 가는데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가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추세를 좀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비실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 이 LED 등을 달아줄 수 있는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해외에 있는데 자, LED 등 달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될까요? 아니죠. 일단 다른 사람의 other people's help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비실로 전화를 하면 일단은 경비실로 전화를 해요. 자, 아파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빌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다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빌라 아무리 수익률 좋다고 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소가 관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서 물어봤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인터넷으로 LED 등
그 사각등인데 좀 비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가로 검색을 했더니 18,000원입니다. 사각등 하나에 18,000원, 두 개에 26,000원. 그리고 십자등이 있어요. LED 십자등이 있는데 그건 5,000원 하더라고요. 총 다 해서 46,000원 했습니다. 배송비까지 5,000원, 5,000원, 만원 정도로 해서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56,000원에 다 샀죠. 자, 그리고 나서 다 설치를 해서 35만 원에 자, 56,000원, 7분의 1 가격으로 쇼 봤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접근 방법, 이 비용을 줄이는 그 접근 방법으로 해서 환풍기도 그렇게 수리를 하고요. 그리고 뭐 폐가전 무료로 이 수거를 해준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른다고 하게 되면 비용까지 청구가 되고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올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올수리를 해주는 업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 자신이 만족스러운 그런 가격에 이 쇼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해서 업체들 다 견적받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딜해가지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비실 연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자신이 모른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씩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문제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발생을 한다는 이 하나의 문제가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다른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둔다라고 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의 수도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했던 이런 정보들이 늘어날수록 노하우는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있든 뭐 세계 여행을 다니든 카톡만 된다라면 어디에서든 다 문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꿈은 돈 버는 거예요. 뭐 누굴 도와준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우선 그 가난해서 좀 벗어나보자. 그게 제 이제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것으로 주식회사님, 원거리 지방 투자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여겨지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